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활명리학 중구 16강 12운성팀이 8번째 시간 철학이 적성이다의 어떤 부제목을 가진 사지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자식을 다 키우고 어떤 이 상황에서 늙고 병든 어머니 노모의 마음인 병지 다음의 단계가 사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지란 것은 이미 이제 늙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육체로 얘기했을 때는 늙고 병들어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어떤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12운성으로도 보면 육해살이라고 해서 이게 망신, 육해, 천살, 그러니까 육해살이라는 건 어떤 저승사자였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12운성에서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육해라는 거는 이 육신 이 자체가 이렇게 해를 입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몸이 이미 이제 죽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천살과 같이 이것 또한 신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살로 보여지는 살입니다. 지금 보면 양간인 경우에 사지는 갑인 경우에는 갑목인 경우에 갑과 개가 같이 간다면 갑목인 경우에는 오화가 사지가 되겠고, 개수는 신금, 그 다음에 병화와 무토는 유금이 사지가 되겠으며, 을목 같은 경우에는 해수가 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금은 자수가 사지가 되고, 기토와 정화는 임목, 그 다음에 임수는 묘목이 사지가 되겠고요. 신금은 사화가 사지가 되겠습니다. 이 십성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오화는 간목에 있어서는 어떤 그 개념이 정인의 개념, 정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 개수, 마찬가지로 금생, 순이, 이게 정인 되겠습니다. 정인. 마찬가지 정인 되겠고, 병화와 무토에 있어서 유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병화 입장에는 화극 금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정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무토 입장에서는 상관, 을목에, 그러니까 운간의 사지는 이건 정인이 되겠습니다. 수생목이니까 정인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경금의 자수의 경금은 이 상관, 그 다음에 기토에 있어서는 이제 정관이 되겠죠. 임목이 정관, 정화 임목 같은 경우에 정인, 임수는 상관, 묘목이 상관이 되겠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정인. 이렇게 보면, 자, 특정이 음간인 경우에는 다 음간사지는 정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이 음간사지는, 음간의 사지는 정인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성하고 그 12운성을 같이 결합을 시키면, 그러니까 정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엄마의 마음인데, 이 사지라는 것은 굉장히 뭔가 하지 못한, 굉장히 활동적이지 않는, 진짜 정말 비활동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정인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병들고 병든 어머니 단계를 지난 거잖아요. 되게 어떤 늙은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 정인이라는 거는 뭡니까, 또 보여지는 이미지가 귀여운 거나 귀엽고 인상이 좋은 거잖아요. 인상이 좋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가만히 조용히 있는 어떤 그런 그 인상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나이가 드신 분들도 보면 굉장히 정인적인 어떤 그런 그 십성이 있으시고 하면, 물론 뭐 홍염이나 도화가 있으면 더 하겠지만, 귀엽게 귀염상을 어떤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여지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나이든 어떤 노쇠하지만 늙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귀여움을 띠고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젊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상관, 그러니까 양간 같은 경우에 상관 있지만, 상관적인 성향이 양간은 대부분 양간 사지는 상관하고 같이 같은 성향을 띠고 있다. 상관적인 성향이 더 강한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양간의 사지라는 건, 상관이라 그러면은 노련한데 더 노련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병지의 입장에서도 노쇠한, 쇠지의 어떤 그런 노련함보다 더욱더, 예를 들어서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상관. 이렇게 되면 이 사지는, 양간 사지는, 이 상관이라는 거는 그런 식의 성향이 띌 수 있겠다. 이걸 한번 그 특징적인 걸, 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공부하시는데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상관과 늙은 상관의 차이. 자, 젊은 상관은 오버하는 경향, 직설적이고 바꾸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겠지만, 반면에 늙은 상관은 어떤 쇠지를 지난 어떤 그런 단계에서의 노련함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절제하는 거, 절제, 노력,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그런 애교적인 거. 상관은 내 자신을 갖다가 또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되니까, 드러내는 건데, 좀 절제하면서 애교하면서, 사지가 약간 또 음의 어떤 게 음침한, 약간 노련하게 음침한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관은 우리가 얘기하면 교육적인 어떤 인자, 교육적인 인자에 정인의 상관이 있으면, 당연히 이게 정인 상관은 십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는, 교육적인 인자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 일주적으로 보면은 도월 김용옥 선생님이나 공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일에서 이제 사지 상관이잖아요. 사지 상관이니까 지금 굉장히 어떤 이 철학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현으로서 자리 잡으신 공자분하고, 그다음에 도월 선생님도 보면 서양 철학 그다음에 종교적인 부분, 그다음에 동양 철학을 아우르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고나신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경자일주의 도월 선생님이나 공자 성현이 이런 성향을 띠고 있다. 어른스러운 상관의 경우 상대방이 어른스럽지 못하면 상관행위를 한다. 사지 상관 입장에서 봤는데 어른스럽지 못한, 그러니까 젊은 그 친구한테 좀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상관행위라는 건 가르치는 거죠. 바로 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 말씀드렸지만 음간 사지 정의는 노인과 같은 귀여움 또는 정인의 어떤 그런 매력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어떤 익어가는 인성이 들어가면 정인이 있다 그러면 조금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끝까지 공부해야 되는 성향이 있다. 가르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정인이 들어있으면 늦공부라도 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다. 인간의 마음과 대화, 소통에 관심이 많은 정인은 그래서 심리학에도 반드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래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이 생활 명리학이 동양 철학의 어떤 심리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그 서양 심리학과도 더불어서 더 세밀하고 더 인간의 어떤 그런 내면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공부를 한다면, 그래서 이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정인이 있으면 무조건, 왜냐, 내가 남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은 성향이 아는 그 성향이기 때문에 심리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관심을 갖게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은 예를 들어서 느낌이 와야 하는데, 편인 같은 경우에는 불안해서, 편인은 뭐야? 외롭고 쓸쓸하고, 왜 그런지, 왜 내 인간은 고독한가, 뭐 이런 식으로, 외로운가. 편인은 외로운 거잖아요. 외로운 어떤 그 대표적인 성향인데, 정인은 이제, 내가 이걸 꼭 공부를 해서 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때가 되면 하게 돼 있는데, 이 편인 자체는 삶 자체가 불안하고, 알지 못하면 이 불안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학자와 어떤 예술가의 어떤 편인적인 어떤 성향, 고민, 그런 것들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통하고 정신적인 교감이 통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자, 학자 같은 경우에 말 통하고 인간관계나 이런 예술 마찬가지죠. 예술가들도 통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교감이 통하려니까 인간관계 형성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성향. 여기 지금 의뢰일주 같은 경우에 인간에서 이 의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정인이 되겠는데, 사지 정인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정인이 마음이 팥쥐의 마음. 이게 그러니까 편인은 콩씨의 마음이고, 이거는 이제 십성 할 때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정인, 그러니까 이건 팥쥐의 마음. 당연히 정인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팥쥐 엄마가 팥쥐를 잘 챙기잖아요. 콩쥐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팥쥐 어떤 그런 거만함, 정인이 어떤 이 비유를 하자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어떤 익숙해지면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숨쉬는 어떤 그런 공기나 이런 것들이 당연해서 고마운 줄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이 산소가 희박한 그 고산지대에 가거나 하면 이 당연한 것이 굉장히 어떤 그 고마움, 소중함으로 느껴지잖아요. 정인도 보면 정인의 어떤 그 성향은 당연히 받았고 당연히 내가 저기 뭐 엄마가 날 먹여 살 권리가 있는 거고 그런 거 당연한 거라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엄마가 만약에 엄마가 하늘 아래다 없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른 엄마 이렇게 콩쥐 엄마 같은 어떤 그런 계모의 성향을 띠는 엄마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편인적인 어떤 스타일의 엄마의 입장이라 그러면 눈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팥쥐 입장에서는 엄마가 당연히 자기 엄마니까 당연한 건데 콩쥐 입장에서 눈치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편인적인 엄마. 그래서 팥쥐의 마음이라는 건 정인의 마음은 이런 내용을 설명하죠. 의뢰 입주 같은 게 특정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엄마가 나한테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이럴 수 있어. 엄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떤 그런 부분, 자격적인 부분에 있어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해종을 뭐 계절적으로 보면 이제 가을에서 이제 초가을로 이제 겨울로 접어든 입장에서 을목은 굉장히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내용이 뭐냐면 어떤 그 숙성이 필요한 시기다. 이게 시간적으로는 이게 어떤 그 시간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의뢰일주 같은 게 지금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그러니까 일단 그 계절적으로 보면 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의 그 원리라 그러면 이 의뢰 입장에서 이게 붕 떠 있는 어떤 그런 도움을 갖다 을이라는 게 뭐예요? 계절적으로 해수를 갖다가 보면 해수는 을목에게 간목이 어떤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을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자격에 있어서 약간 시간적인 게 필요할 거잖아요. 왜? 갑 다음에 이제 을로 가니까 그러면 가을 지나서 겨울 돼서 겨울에서 봄 지난 다음에 간목 다음에 을목이니까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한데 결국 정인은 정인이라 그래도 정인은 정인이라 그러니까 팥쥐 같은 경우에는 거만하게 약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팥쥐처럼 거만함을 띌 수 있는 그러나 시간적인 자격은 있지만 시간적인 어떤 그런 숙성이나 성숙도는 필요한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사지의 특성은 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지의 성향이 가미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그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정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그 노쇠하면서도 귀여운 맛도 있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른스러운 맛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과정을 다 겪고 온 거잖아요. 그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라 보니까 굉장히 어떤 아는 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지만 또 이게 다시 나중에 묘지 절지 가고 태지 양지로 돌아가는 과정인데 이 사지의 특성이라는 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육체는 이미 살아있는 상황이 아니고 정신만이 살아있는 어떤 그런 단계. 그래서 육해살이라고. 육체는 이미 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 사자가 말씀드렸죠. 사자가 이제 뼈로 되어가지고 이제 그 뼈 해가지고 완전히 그 흙으로 되려고 하는 그런 단계. 부서질 부서질 알자에다가 이게 이제 이게 원래 화자의 어떤 그런 글자인데 화한화자에서 이 뼈로 이제 뼈가 돼가지고 이제 그 죽음 이제 땅으로 가는 어떤 그런 단계의 어떤 그런 육체는 이미 없고 정신만 살아있는 상태. 근데 정신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좀 더 또렷하면서 오히려 더 어떤 단계보다도 더 똑똑한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분야가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학술, 뭐, 예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하는 것 같은 점 같은 어떤 그런 점술이라든지 명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소질이 있고 탁월한데, 이 십성적인 성향에서 보면, 이 병지에, 저번에 제가 말했죠. 병지 편인도 사지정인하고
비슷하게 이런 학술, 예술, 이런 명리적인 어떤 그런方面의 소질이 있다. 이 정인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적인 어떤 부분,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그 다음에 이 정인이 뭐 자격적인 거잖아요. 자격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는 어떤 모든 것들, 부동산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될 수가 있겠고, 가르치는 것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 결국은 자격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인은 꼭 언젠가는 공부를 한다. 자격 공부든 내 뭐가 돼 공부를 한다. 내가 알기 위해서도 공부를 한다. 이 사지 육해살의 어떤 그 사지에 해당되는 그 특성을 다시 살펴보면요. 등산이나 낚시를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운동을 구경하는 것 같은, 우리 예전에 요산요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산요수. 이제 이 즐거울 낙자 써서 뭐, 이 낙자가 요자가 되는데, 즐거운, 산을 갖다 즐기면서 또 물도 즐기기 뭐냐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감해야 되는 상황, 병지에서의 여행 좋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산요수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그런 돌아다니면서 좋은 구경, 이런 거 하면서 세상을 두루 여행하기를 원한다. 죽기 전에 해볼 것은 다 해보자는 어떤 그런 심리. 부귀영화를 즐기기보다 인생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 부귀한 것은 부귀가 아니고 부러운 것. 부귀한 것은 부러운 것은 뭐냐면 이게 돈 많고 적음이 아니고 이 사지에 해당되는 젊음이 부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지는 관대라든지, 물론 관대, 걸록, 제왕 2단계 관대나 이런 장생도 뭐 어린이 어떤 그런, 왜 노인하고 어린애하고 굉장히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 좀 어린 잘 어울리겠죠. 이런 거 젊음을 부려워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사지는 이게 무엇이 진리이고 도이면서 인생인지를 가르치고, 왜 우리 손자들한테 가르치는 어떤 그런 것처럼 그다음 깨닫게 되는 그런 스승이고, 이 사지, 이 죽음이라는 거. 죽음은 우리의 삶, 인생을 깨닫는 도나 그다음에 인생, 삶의 진리, 깨닫게 되는 그 단계에서의 이게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이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부처님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철학이라고 명명한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지나 월지가 사지인 경우에 어려서부터 생각이 깊고 침착하며 정신적인 꿈이 많다.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영역. 그것도 이제 병지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치의 인성이 있으면 스스로 만든 인성,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예의 없는 사람, 어떤 싫어하는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자기 어떤 그런 부분. 만약에 일시의 이성이 있으면, 일월에 사지가 있고, 일시의 인성이 있다. 여기 여기에 인성이 있다. 여기 인성이 있으면 스스로 만드는 인성.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연월은 숙명처럼 주어지는 거니까, 주어지는 건데, 여기에 인성이 있다는 것은 금유아실로 보면 내가 시기적으로 깨우치고 배워서 어떤 스스로 만든 인성, 어떤 그런 생산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 예의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을 싫어하면서 다소 이 전원의 인성이 있으면 인상이 좋아가지고 남한테도 잘 보이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일시의 인성이 있으면 다소 약간 거만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어떤 뭐 배우는 것은 자기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기 인성의 어떤 그런 그 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창적인 창작은 어려우나, 왜냐하면 독창성은 이제 편인들이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인의 사지 정인 어떤 특성이 연구하고 답습하는데 능한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종교와 철학에도
철학에도 적성이 맞으며 천성이 담백하고 사색적이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학문적으로 종교를 연구하는 어떤 성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성과 진취성이 이제 부족한 반면에 연구 성과라든지 탐구력은 대단하다. 이 적극성이라는 것, 진취성은 뭐야? 이거는 어떤 관록이나 어떤 그런 이런 부분들 힘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관록이 있다 치더라도 사진은 이미 육체적인 어떤 그런 성향 자체가 굉장히 노쇠화된 이후기 때문에 이 진취적이거나 마음은 그렇지 않겠죠. 뛰어난 어떤 그런 거 있지만 연구 성과라든지 탐구력은 오히려 더, 왜냐하면 이 관록 때문에 더 대단하다. 욕심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생 자신을 알고 발견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탐구하는 어떤 그런 본성, 이게 바로 사지의 가장 특징적인 타고난 바코드다. 이게 사주에 있으면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하고 탐구하는 어떤 그런 본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편인적인 어떤, 지금 사지는 정인이잖아요. 정인의 어떤 그럼 끝까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어떤 그런 생각하고 탐구하는 어떤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철학이 적석이 어떤 그런, 부제목으로도, 예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지나 월지에 사지가 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미술, 예술, 음악 분야에 타고난 소질이 있으므로 그런 분야로 인도하면 빛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사지 운성을 타고난 사람이 학자가 되고 철학자, 종교가, 예술가가 된다면 어떤 천부적인 병지의 특성을 저번 시간에 이제 했을 때는, 병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간호라든지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간호와 의사 같은 병상에 누워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갖다 본인도 치료를 하면서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라 말씀드렸는데, 이 사지의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철학적인 어떤 예술, 종교, 철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천부적으로 적성을 만나는, 병지하고 사지의 어떤 개념 자체가 정신 영역이라는 거죠. 육체적인 어떤 그런 활동보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쪽으로 더 나아야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운성은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될 어떤 그런 윤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단계 중에서 우리가 익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장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걸록, 이런 거, 왕지 같은 거, 제왕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사묘, 절지, 이 부분인데, 이 5가지 정도만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요 앞에가 예를 들어서 관대가 되고, 요 앞에가 목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은 나중에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분명히 이런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 장생은 어떤 그런 받을 수 있는 인자, 그리고 장생이 있으면 또 건강에 있어서 오래 살았던 그런 부분들, 걸록, 제왕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왕한 부분들. 하지만 그걸 지나면 이런 사묘절 단계를 거쳐서 다시 윤회를 해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십성과 함께 또 말씀드립니다. 십성과 함께, 십신이라고 하죠. 십성과 함께, 그 다음에 12신살로 같이 함께 하면 해석 방법이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해석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가지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전국이 떠들썩했던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진연의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가 국군이 발전하는 융성한 시기다 말씀드렸었는데, 진월에 투표가 4월이 이제 양력으로 쳤을 땐 진월이잖아요. 진월에 이제 드디어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이 사지니까, 을해가 사지잖아요. 사지의 특성이 가지고 있고, 을목이 신금에 있었던 태지, 나중에 배울 태지였던 그런 거. 여기는 진월의 을목이 관대 되겠고, 축을 같은 경우 을목은 쇠,
태지는 그래도 노련함, 관대적인 어떤 스타일. 이 성향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굉장히 그런 부분.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주 명식에서 해석. 첫 번째가 보면, 자, 진월의 을목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자라나는 풀들이 이 생기를 띠고, 이 생기가 있으니까 이 겁재잖아요. 생기를 띠고 있습니다. 생기를 띠고 있고. 그런데 햇볕, 이 병화, 이 묘에 이것은 상관, 화려함을 빛내는 화려함. 상관은 화려함이네, 화려함. 개수는 뭐예요, 개수? 인성으로 비도 내려주고 해도 뜨고 올라갈 수 있는 기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럼 진월의 을목은 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경쟁 우위에 있다. 경쟁 우위에 잘 자랄 수 있는 우위의 지배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태생이라. 보면 이제 강남 8학군 나왔죠. 뭐 서울대 소년등과하고 뭐 콜롬비아 로스쿨 가고 뭐 엘리트 코스, 소위 말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되는 시기. 지지론은 뭡니까? 지지론이 이게 정관이잖아요. 내가 정관과 그 다음에 인성, 정의, 관련 소통이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내 관을, 나를 지켜주는 관이 있다. 이 정관이 있다. 그런 부분들. 상관패인의 제격이다. 정제. 안 할 말, 못 할 말, 똑똑하면 극치, 결론 딱 내지는 스타일. 그래서 노련하게 이야기도 하면서도 쫙 던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가끔씩 생각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성향도 있었습니다. 이걸 다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 시기에 보면, 이 시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뭐 이때 이 시기쯤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최태원, 뭐 임수 딱, 자 딱 들어서 신자진, 그 다음에 해자축, 인성 들어왔을 때, 이 시기에 막 뭐 SK 뭐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정몽구 회장 구속시키고 막 날라다니고 아주 그냥 막 다 하다가 이 시기에 40대 대원들한테 평가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좌천 당하고 이 관의 뿌리가 신금의 뿌리 이 관에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날 치니까 내가 이해하고 이 어떤 내용 중에서는 좌천, 멀리, 이게 욕마잖아요, 욕마. 욕마예요, 이게.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극복을 하니까, 극복했지 않습니까? 평관을 해결하면 평관 스타성. 극복을 해서 이름이 유명해지는 시기가 이제 이 시기였고, 또 몇 번의 자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내용이 있었는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이제 들어가, 이 시기 이제 정관, 여기는 이제 정제, 어떤 그런 시기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 관하고, 뿌리가 여기잖아요. 의경합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상관경관도 하는 그런 시기. 의경합도 하지만 상관경관. 말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해야 되는데, 이때 되면 관하고 합을 하게 되면, 숙일 줄도 알아야 된다. 나를 숙이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겠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술토에 뭐 임묘되는 게 있잖아요. 병화. 상관 임묘되죠. 무토 임묘되죠. 을목, 나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임묘되는 시기잖아요. 다음에 묘지 하겠지만, 관과 합을 하면서 나 또한 숙이고 들어가야 나를 숙이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기이다. 성향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사지인데 굉장히 어떤 뭐 지금 한때 이 비대위원장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딸이었으면 똑똑하고 뭔가 결론을 판단하게 내리지 않고 자기만 어떤 그런 관성이 없으면 힘든 상황인데 이 대운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세운도 나와요. 진짜
세운 나누시지만 이 축술 형이에요. 이때 형. 내가 잘못하면 형살의 어떤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세운 봐서 이야기 하겠지만, 그러면서 이게, 이 부분이 천대고, 만약 이런 식으로. 천대는 어떤 부분, 천대는 부분, 이런 부분들, 파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늘 끊이지 않는 어떤 그 다단한 트러블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나중에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진이 들어오니까 원래 같은 경우에는 겁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그런 이런 부분을 결론을 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되긴 하는데, 결국은 이 대운에서 보면 임묘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상관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무토의 어떤 부분들, 임묘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임묘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숙이는 어떤 그런 정신의 자세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떤 때는 노련하기도 하면서 어떤 약간 에너지 같은 귀여움도 있고, 그 나중에 알겠지만 태지의 어떤 그런 불안한 어떤 그런 것을 참지 못하는. 근데 행운이 아니에요. 태지는 행운이에요. 본인이 나서서 뭘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 주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요걸 뭐 정치적으로 이제 뭐 나와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지의 부분들은 이런 부분, 사지의 어떤 상관 표현하고 있고, 어떤 그 제격의 어떤 그런 결정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때로는 관대적으로, 때로는 노련한 세지적으로, 그다음 사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중국 16강 12운성 심리 8번째 시간, 철학이 적성인 어떤 그런 사지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